네, 뭐 애플 얘기를 또 해볼게요. 네. 예, 어차피 지금 이번 주 실적 발표 중에 가장 뭐 관심 끄는 맞아요. 기업이 애플이다 보니까 애플 실적 발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사흘 남았으니까 또 지난주에 보면 국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 그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 애플이 또 4등이에요. 그래서 실적 발표 앞두고 미리 또 선취매를 많이 했던 걸로 보여서 실적 발표 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조금 가이던스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실적 뭐 애플 전체적인 기업 분석보다는 실적 발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애플 실적 발표 D-3일 궁금한 점 5가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아침에 저희 방송에서 이제 다룰 텐데 그때도 좀 디테일하게 브레이크다운을 해드릴 텐데 2022 회계연도 7, 9월은 지금 4분기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월가 전망치가 EPS가 1.27달러, 작년에 비해서는 2% 정도만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액은 887억 달러, 작년 대비해서 6%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애플이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그 회계연도 기준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2022 기준으로 하면 7월부터 12월까지 이 하반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었어요. 그때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중국, 유럽 둔화로 인해서 하반기는 좀 험난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적어도 지금 월가가 전망하고 있는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애플이 자체적으로 경고한 내용은 아직까지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그동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했지만 상대적으로 애플 고객들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충성도가 높다 보니 조금 실적의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측면들이 좀 부각된 거 아닌가라는 평가고요. 재밌는 건 지금 2023 회계연도 1분기 그러니까 올 10월에서 12월 미국의 쇼핑 대목인 그 할리데이 시즌에 포함되어 있는 이 1분기 월가 전망도 EPS는 2.11달러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0.5% 늘어나는데 굳이 4분기하고는 비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계절성을 감안하면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늘어나고요. 매출액은 1266억 달러.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2%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EPS건 매출이건 계속 성장세가 유지된다. 성장의 어떤 그 기울기는 조금 완만해지더라도 이렇게 지금 월가는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전체적으로 라운드업을 좀 해드립니다. 아이폰도 아이폰 매출, 또 서비스 매출이 줄어들 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사실 제일 컸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소비 지출 둔화 우려감들이 좀 생기면서 아이폰 고가 제품이 좀 잘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있었고, 또 서비스도 가장 먼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것이다. 그래서 서비스 매출, 그러니까 웹 앱스토어라든지 또는 아이클라우드라든지 또는 다양한 애플 플러스라든지 또 애플 뮤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매출은 다 서비스 매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앞부분은 참고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지난 분기까지의 애플의 매출액과 EPS 추이입니다. 그래서 매출과 EPS는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계속 빠지죠. 왜냐하면 연말에 대목 시즌이 오니까 연말이 항상 피크를 기록했고요. 1분기, 2분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분기, 3분기는 조금씩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매출, 뒤에 회색 EPS 보면 그 위에 노란색 선이 시장 전망치거든요. 계속 시장 전망치는 상회하고 있다. 이 바가 시장 전망치 노란 선보다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은 사실은 실적 발표 때마다 시장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이게 제가 지난 실적 발표 때도 애플이 애플했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지금 월가 전망을 보면 아이폰 매출이 434억 달러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11.6%, 작년 4분기에도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아이폰 13, 14를 비교해서 아이폰 매출이 11.6%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이패드, 맥, PC하고 태블릿은 전년 비해서 조금 줄어들겠고, 웨어러블, 주로 애플워치죠. 애플워치가 포함된 부분은 조금 늘어나고, 핵심이 서비스 매출인데 서비스 매출이 201억 달러로 예상이 돼요.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애플 창사의 역사상 처음으로 200달러를 넘어서는, 그래서 서비스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다. 이것도 역시 작년에 비해서 9.8%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서비스 매출이 소비 경기 둔화되면 가장 먼저 줄어든다 그랬는데 안 줄어들어 오히려 늘어납니다. 지금 주요 사업 부분별 매출 전망인데요.
위에 진한 파란색이 이번 4분기, 그 다음에는 초록색이 작년 4분기. 지금 나머지는 세 부분은 다 비슷비슷하고요. 맨 위에 있는 게 서비스, 맨 아래에 있는 게 아이폰입니다. 아이폰과 서비스 매출이 다 작년 비해서 늘어난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 뭐 요런 지금 분위기고요. 그래서 5가지 궁금증이 대체 뭐냐? 그래서 1번 실적 발표에 주목해야 될 5가지 궁금증. 아이폰 14 그래서 잘 팔렸니 니들? 이겁니다. 지금 옆에 차트가 분기별 아이폰 매출 추이인데요. 지금 작년 4분기가 월등히 그러니까 작년 말이 워낙 좋았고, 그러니까 올 회계 연도 기준으로 보면 1분기죠. 1분기가 워낙 좋았고, 그 다음에 계속 빠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망해 보면 프로하고 프로맥스, 고가 모델은 잘 팔렸고, 기본 모델하고 플러스 모델은 부진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트라고요. 브라이언 화이트라는 그 시장 분석 업체인데 여기에 보고서를 보니까 고가와 저가 모델 간에 이번 4분기 아이폰 매출은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는 잘 팔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에버코어 ISI 애널리스트는 미국 지금 현재도 평균 대기 시간이 아이폰 제품 전체 14 제품의 평균 대기 시간이 25일인데 이거는 예년에 비해서도 괜찮은 수준이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나타났던 감산 우려는 너무 과했다. 4분기에 평균 판가는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프로와 프로맥스 판매 여전히 강하다. 크레딧 스위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히려 실적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어제 매출액은 887억에서 897억 달러, EPS는 1.26달러에서 1.30달러. 오히려 실적 발표를 눈앞에 두고 실적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이폰 14가 4분기에 굉장히 잘 팔렸다. 고가 제품 중심으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래 4분기는 잘 팔렸는데 앞으로는 문제 없을까? 이게 이제 두 번째 궁금증일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모델 지금 감산하고 있다. 플러스 모델은 값싼 제품이죠. 감산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고가 모델도 경기 영향을 탈 거야라는 우려감들도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애플도 이렇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연말로 갈수록 애플도 아이폰 판매 리스크가 좀 커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고가 스마트폰 전망, 고가 스마트폰이 몇 대 팔릴지에 전망은 아직 수요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 걸 감안해서 고가 스마트폰 판매 전망치도 조금 하향 조정될 거야라고 예상을 했고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도 연말에 쇼핑 시즌 전망,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그 아이폰 14 앞으로 잘 팔릴 거다라는 전망은 하진 않았어요. 다만 4분기 실적 발표보다는 오히려 연말 또는 연말 쇼핑 시즌에 아이폰 14 판매량이 어떨지에 대한 경영진의 발언 자체가 투자 심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캐피털닷컴 같은 경우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자제품 수요도 악화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향후 9개월에서 12개월 더 스마트폰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준비한 두 개의 그 차트는 커넬리시스라고 그 시장 조사 기관이에요. 거기서 내놓은 분기별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인데 보면 성장률이 지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 늘어났는데 성장률 자체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고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특히 삼성이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3분기에 점유율이 좀 올라갔는데 애플은 좀 유지되고 있고요. 애플도 4분기 효과로 인해서 점유율이 올라가겠지만 글로벌리한 스마트폰 출하 둔화세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애플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궁금증.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서비스 매출은 둔화되지 않겠니? 라고 이제 시장에서 물어볼 거예요. 왜 서비스 매출이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제품, 그러니까 PC건 태블릿이건 스마트폰이건 그 눈으로 보이는 모든 제품, 애플의 모든 제품의 총 마진은 34.5%였어요. 근데 서비스 부분은 제품을 만드는 부분이 안 들어가니까 원가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원가가 있다면 애플 TV에 들어가는 그 컨텐츠를 사오는 돈, 애플 뮤직을 음원을 사오는 돈 정도가 원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총 마진이 서비스 부분의 총 마진은 2배가 넘는 71.45%예요. 그러다 보니까
70%가 넘어가는 마진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매출이 줄어든다면 애플의 수익성에 치명타가 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서비스 매출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 지금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서비스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그중에 앱스토어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좀 걱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소비 지출 둔화세가 있고 지금 중국이 최근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그 서비스 특히 미국 기업들의 앱이나 서비스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그 일부 그 앱 서비스 사업자들이 지금 중국 시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 내 정부의 규제 때문에 1분기는 더 어려울 거야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도 4분기 예상보다는 양호했지만 1분기 내년 1분기는 서비스 매출도 성장세를 이어갈지 장담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간밤에 이것 때문인지 애플이 뉴스를 하나 냈어요. 애플 플러스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죠. 애플 뮤직 이 두 개 미국 요금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뮤직은 지금 한 달에 9.99달러 받았는데 10.99달러로 인상을 했어요. 요게 스포티파이보다 비쌉니다. 스포티파이가 이제 9.99니까 스포티파이보다 더 비싸게 받겠다라는 거고요. 애플 플러스도 한 달에 4.99달러였는데 6.99달러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넷플릭스 광고형 요금제, 값싼 광고형 요금제하고 값이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애플 플러스는 컨텐츠량이 적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뭐 다른 디즈니 플러스에 비해서는 요금이 싼 편이지만 이것도 2달러나 한꺼번에 올리니까 향후에 수익성이 어떻게 될지 매출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질문을 같이 좀 던질게요. 일주일 먼저 출시했잖아, 신제품. 아이폰 14, 또 애플워치, 뭐 등등, 아이패드 등등. 일주일 먼저 출시했는데 효과가 있겠니? 요게 네 번째 궁금증이고 다섯 번째는 니들도 강달러 충격을 받을 텐데 뭐 영향 없겠니? 이게 이제 다섯 번째 궁금증이에요. 아래 차트 보시면 국가별, 지역별 애플의 매출 추이인데요. 매출 비중 추이인데요. 맨 위에 하늘색이 미국이고요. 그러니까 북미입니다. 그 아래에 이제 유럽, 그다음에 중국, 일본, 나머지 아시아 지역 등등인데 핵심 지역은 사실은 미국, 그러니까 미국은 어차피 이제 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캐나다, 그다음에 영국, 유럽, 그다음에 일본 요 네 개 지역인데 파운드화나 캐나다 달러나 유로, 엔화 등 전부가 사실은 달러 대비해서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지난 4분기에 애플의 주요 해외 사업들이 다 약해질 거다. 그래서 달러 강세 역풍이 예상보다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DA 데이비슨에서 전망을 했고요. 애플은 지난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도 4분기 매출 성장률이 이 강달러 때문에 한 6%포인트 정도 낮아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DA 데이비슨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기 출시 효과는 분명히 조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 2017년에도 사실 18, 19, 20, 21년도는 계속 제때 출시를 했는데 2017년하고 올해가 지금 1주 먼저 출시했거든요. 근데 2017년도 보니까 1주 먼저 출시하고 나니까 제품하고 서비스 매출이 전부 평년 대비해서 늘어났더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번 2022년 4분기 실적 발표에도 반영될 거다. 그래서 실적, 제품이나 서비스 모두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월가 컨센서스는 지금 애플 실적 컨센서스는 조기 출시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정리를 하자면 이번 분기 실적은 굉장히 양호할 것이다. 여전히 특히 이제 우려했던 서비스 매출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다만 4분기는 그러니까 내년 1분기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달러 강세 영향도 좀 일부 받을 수 있다. 경기 둔화 침체 우려감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면 애플의 성장성은 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